예, 오늘 뭐 강연의 이제 요지는 뭐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록의 실 이제 제 글을 기반으로 하지만 거기에 더 살이 붙은 그런 내용들이고요. 아까 이제 뭐 프로필에서 말씀하신 현재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여기 제목에도 나온 이게 한글로 사실 번역을 하면 술이 마술적이라는 좀 이제 만든 말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이 영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스펠링 하나가 바뀌어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영어 단어에서. 그게 사실은 제가 이제 생성형 AI를 이제 개념화하는 어떤 이 키워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역사적 기술적 은닉층이라는 건 사실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는 사실은 이런 기계학습이라든지 AI를 좀 공부를 하실 때 그게 비단 컴퓨터 사이언스 기반이나 뭐 어떤 툴을 실제적으로 다루는 기반 아니라도 좀 약간 AI에 대한 뭐 비판적 혹은 뭐 인문학적 책을 보실 때 이런 다이어그램은 아무리 그 안으로 깊이 안 들어가도 맞아 이 다이어그램 아마 보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우리가 하는 이른바 이제 심층 신경망,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는 바로 입력층, 출력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바로 여기가 말하자면은 많은 이제 인간의 이제 뇌의 어떤 지적, 지각적 작용을 모델링했다고 알려진 수많은 수학적 함수들의 다발로 이루어진 이른바 은닉층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그것은 말하자면은 이제 GPU 기반의 어떤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연산하는 바로 이제 연산이 이루어지는 이제 핵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1차적으로는 바로 이 어떤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구성물의 사실 기술적 은닉층을 1차적으로 가리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말하자면 이 어떤 역사적 은닉층이라는 것을 이제 더해서 말하자면 이제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말하자면 이 전체의 제목이기도 한 말하자면 이제 합성 열병이라는 이제 이 제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를 뭐 제 나름대로 이제 좀 풀어본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이제 각각 이제 역사적 은닉층, 기술적 은닉층들을 가리키게 되는데, 아마 이 마지막 단계에서 제가 이제 말하는 어떤 매지컬 미디어, 수리 마술적 미디어 개념을 이제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예. 그러고 이제 사실 부록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테이블 컨텐츠에 나오지 않는 부록이 있는데, 사실은 뭐 보통 이제 그런 전시 도록을 쓸 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해당되는 전시가 있으면은 그 전시에 뭐 당연히 개인전을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룹전이나 뭐 예를 들어 약간 뭐 비엔날레 같은 그런 형태의 전시라도 저는 작품을 1차적으로 인게이지를 하는 게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어떤 이제 접근하는 방식 속에서 이 작품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몽타주 들고 해석이 될 수 있는지를 그래서 풀고자 하는 편인데, 근데 사실 글이라는 것이 이제 제 컨셉이 있어서 모든 전시에 소개된 모든 작품을 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그래서 몇 작품은 좀 분량의 문제도 있고 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끝에 이제 좀 그래도 어떤 공통성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제가 이제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지금 이 전시에 소개된 몇 작품에 대해서 간략한 이제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을 일종의 어펜딕스, 부록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생성형 AI의 아카이브 열병입니다. 예, 사실 이 생성형 AI가 왜 아카이브란 관점에서 얘기 들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따 이제 말씀드린 이 레이온 5B라는 데이터 집합이 사실은 중요한 예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해당되는 이미지를 보시고 계시는 거고요. 서지현사님께서도 이제 이 전시를 기획하실 때 이제 자크 데리다의 1995년에 이제 말하자면 영문으로 번역이 된 이 아카이브 열병, 그러니까 아카이브 비버, 부제는 프로이디안 임프레션, 프로이드적 인상이란 이 책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제 기획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이 아카이브 열병이라는 이
개념은 이후에 사실은 뭐 서구의 주요 전시들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여러 이제 매체를 가로질러서 말하자면 이제 그 이 탐구되고 재해석되는 대상으로서의 아카이브라는 어떤 이제 그 동시대 미술의 관심과 그 중에서 특히 어떤 사진이나 나아가서 이제 영화, 무빙 이미지를 포함하는 그런 이제 아카이브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돌아가신 그 이제 오크의 애니저 같은 이제 분들도 이제 그 사진과 관련된 전시를 기획하면서 이 아카이브 피버라는 문제를 이제 다루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 책은 얇지만 데리다의 이제 여러 책들이 그렇듯이 복잡한 책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아카이브, 뭐 기록 보관소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이제 그 아카이브는 이제 그 결국 다루게 된 것은 과거의 어떤 자료가 되겠고요. 그건 문서 자료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실제로 어떤 오브젝트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필름과 비디오 같은 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의 이제 그 수집과 식별과 이것이 어떤 자료이고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이제 그 이것이 진실인가 그렇지 않은가, 어떤 이후에 말하자면 역사적이고 어떤 사료적인 가치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술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 미술관에서 사실 아카이브 디파트먼트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과거의 자료에 권위와 진실성을 부여하는 그런 기록과 식별과 분류를 실행하는 이제 그 여러 실천들의 어떤 결합체를 정의합니다. 여기서 여러 실천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이 그 도큐먼트 혹은 오브제를 다루기 때문에 물리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존하고 분류하느냐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필름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 같은 기술적 절차가 따르기 때문에 기술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분류라는 것은 무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전에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어떤 담론과 기억으로 구체화된 여러 분류 체계들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론적, 담화적, 개념적이기도 합니다. 즉 이와 같은 모든 실천들의 결합체로 이제 그 데리다를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와 같은 이제 그 아카이브의 어떤 정의를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되게 물질적이고 장소적인 것까지 포함한 그런 이제 아카이브의 정의를 이제 파고 들어가면서 데리다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무엇이 말하자면 이제 고대부터 말하자면 근대를 넘어서 현대까지 이르는 아카이브적인 실천을 이제 말하자면 추동하는가 했을 때 말하자면 이제 그 데리다 쓴 용어가 이제 아카이브 열병이란 것이고, 그 열병을 일종의 충동이라고 하자면은 데리다는 그것을 말하자면은 이 어떤 그 과거의 자료들을 기억 흔적, 의미 있는 기억 흔적 혹은 대상으로 변환하는 일종의 위탁, 컨시그네이션. 그러니까 사인, 그 여기서 어원을 보시면 사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말하자면 어떤 인증 혹은 이제 그 어떤 이 승인, 그런 것들을 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도와 법과 권력의 문제가 사실 바로 여기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데리다는 사실 여기서 그치지 않죠. 여기 이제 사실 이 책의 부제가 A Freudian Impression인데, 말하자면 이제 그 프로이트의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쾌락 원칙을 넘어서라든지 여러 이제 그 프로이트의 죽음 충동과 관련된 이제 그 기억의 문제와 관련된 여러 텍스트들을 함께 읽으면서 이 아카이브 열병의 어떤 이중적이고 역설적인 측면을 얘기를 합니다. 그 역설적인 측면이란 한편으로는 그렇게 위탁을 향한 충동으로 지배되고 또한 이제 어떤 망각에 대한 저항, 프로이트식의 어떤 레퍼런스에 따르자면 어떤 죽음 충동 다루는 방식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이제 아카이브적인 실천이지만은 기억의 흔적 혹은 대상을 유한하고 기억의 기록 및 저장에 관여하는 기술은 사실 선택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 모든 것을 저장할 수 있는 아카이브는 사실은 이 그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망각과 삭제를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제 어떤 이제 그 아이디어를 토대로 데리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아카이빙하는 그 아카이브의 기술적 구조는 말하자면 그 컨텐츠, 어떤 문서, 뭐 오브제와 같은 컨텐츠의 존재 자체와 미래와의 관계에서도 그 구조를 결정한다. 말하자면 미래와의 관계라는 얘기는 결국 보존한다는 것은 결국 미래 세대가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카이브라는 것은 과거만을 다루는 것이나 결국 미래까지 말하자면 예측을 하는
그런 이제 그 과거, 현재, 미래로 연결된 어떤 타임 프레임 속에서 사실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데리다가 궁극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한편으로 이제 이 아카이브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그 어떤 지식을 통합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확대하는 그런 이제 특권적인 기능을 행사하지만은 그러나 아카이브라는 것은 사실 어떤 이 내재 어떤 이제 그 자체의 이제 내재적인 어떤 불안정성과 그리고 기억의 대상이라는 건 항상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그 외부에서 직면하게 되는 그런 구조적인 불가능성, 어떤 이중의 불가능성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아카이브라는 것을 사실 아카이브적인 충동을 더 활성화시키는 계기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키비스트는 더 많은 아카이브를 생산하며 그렇기 때문에 아카이브는 결국 닫히지 않는다. 아카이브는 미래에서 열린다. 예, 그렇다면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아카이브 충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생성형 AI, 나아가서 이른바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구성물과 흔히 등치돼서 얘기되지만 사실은 구분될 수도 있는, 사실 인공지능을 가능하게 한 이제 그 어떤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는 심층학습이라는 방법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했을 때 지금 이제 여기 보시는 요 이미지는 이제 아까 소개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케이스 크로포드의 그 AI 지도책, 그 아틀라스 오브 AI의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요 이미지가 나오면 해당되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냥 사적으로 한 5주간 줌으로 제가 이거를 강연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좀 약간 강독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게 챕터 3 부분인데 이 책의 챕터 3과 챕터 4가 말하자면 데이터 집합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데이터 집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말하자면 이제 이 제소자들의 머그샷을 가지고 옵니다. 말하자면 머그샷의 이미지를. 그래서 이 머그샷을 지금 통용되는 AI 구축 방식의 원본, 일종의 우어 텍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이제 머그샷은 사실은 말하자면 이제 그런 사법제도에서 말하자면 이제 제소자의 얼굴이 어떻게 이제 아카이브적인 어떤 실천의 대상으로 작동하는가를 사실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이 크로포드에 따르면은 사실은 이게 오른쪽 이 하단의 이미지가 사실 이제 이런 머그샷과 비슷한 유사한 어떤 인물의 이미지가 말하자면 여기 PNG 파일 보이시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런 데이터 집합에서의 실제 말하자면 데이터를 쓰이는 그런 이제 사례를 담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는 이제 심층학습이라는 것은 결국 이와 같은 것들의 학습을 토대로 말하자면 이제 이와 같은 데이터의 어떤 특정한 특질들을 추출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말하자면 입력 데이터에 대한 어떤 출력을 예측한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크로포드도 여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이 머그샷에서부터 오늘날 이제 데이터 집합으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어떤 연속성에서 이미지라는 것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인프라로 변화된 것이다. 즉 AI를 말하자면 작동시키기 위한 일종의 어떤 인프라 구조로 이제 작동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진, 특히 인물 사진을 이제 다룰 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 의미가 사실은 무효화되거나 변화된다. 이게 말하자면 일종의 어떤 우리가 데이터 집합을 일종의 아카이브라고 어떤 이제 생성형 AI를 포함한 AI의 어떤 인프라로서의 아카이브를 생각한다면 그 아카이브의 어떤 효과, 권력적인 효과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AI에서는 말하자면 개별적 의미를 가진 세계의 고전적 표상, 재현으로서가 아니라 이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른바 사진 일반을 보는 어떤 이제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거라기보다는 기계의 추상화와 작동을 위한 데이터 덩어리로서 존재한다. 이와 같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제 어떻게 어떤 심층학습이란 것이 이제 아카이브 비버와 연결되는가에 대한 어떤 일종의 어떤 출입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보여드린 머그샷의 사례가 입증하듯이 어떤 이제 딥러닝의 아카이브 열병은 바로 역사적인 은닉층을 갖고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와 같은 머그샷의 사진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그 얼굴들을 이제 식별을 하고, 그리고 그 특정한 얼굴에서 어떤 이제 뭐 인종적, 나이, 혹은 뭐 성별, 혹은 이제 나아가서 직업 등등의 일까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식별하고 분류하고 코드화하는 이제 그 실천은 사실 이제 이 19세기 중반에 말하자면 여러 이제 근대적인 제도들이 수립되면서 사실은 활발하게 진행됐던 것이고, 이 사진이라는 그 당시의 새로운 미디어가 바로 그와 같은 실천을 위한 사실은 이제 그 광학적이고 말하자면 이제 그 가시적인 증거를 사실 이제 이 제공하고 생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그 계보에 있어서 말하자면 이 뭐 알퐁소 베르티옹의 그런 이제 그 인체 측정학이라든지, 즉 사람의 이제 인체가 이제 어떤 뭐 얼굴의 크기나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코의 크기, 광대뼈의 크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그 인간의 그런 이제 그 성적, 인종적 뭐 등등 여러 정체성과 연결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통계화하고 식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와 같은 이제 그 아이디어를 이제 범죄자까지 포함했어요. 아이디어를 사실 이제 그 아예 어떤 현대적인 통계학으로 연장해서 이후에 말하자면 20세기에 이제 그 말하자면 여러 알고리즘들이 사실은 받아들인 어떤 이제 그 확률 통계론적인 그런 이제 그 상관관계에 의거한 그런 이제 방법론들을 사실 구체화한 인물이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 인간의 어떤 얼굴의 특징과 같은 외재적인 특징이 인간의 어떤 이제 그 내적인 지능,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신체적 능력의 어떤 이제 그 차이를 사실 직접적으로 이제 가르쳐준 지표가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이른바 우생학의 어떤 이제 그 기초를 닦은 인물이 사실 이제 그 프란시스 갈튼이죠. 이 프란시스 갈튼이 사실 이제 그와 같은 이제 그 통계적인 것을 어떻게 가시적인 이제 그 증거에서 그 사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안하면서 그러니까 고민하면서 사실 이제 개발했던 것이 일종의 여기 나오는 컴포지트 포트레이트죠. 합성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어떤 유사한 그러니까 동일한 인종의 여러 유사한 얼굴의 사진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사실은 일종의 말하자면 이제 그 컴포지트로 사실은 어떤 전형 사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합성 사진이라는 것이 사실은 오늘날에 쓰고 있는 어떤 디지털 합성과 사실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갈튼의 이제 이 실천은 사실 오늘날 그 생성 AI의 어떤 역사적 전거를 이해하는 데서 중요한 어떤 그 레퍼런스가 되고, 사실 뭐 그런 레퍼런스를 이제 그 가져온 사람 뭐 히트 스타일이나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뭐 웬디션이라든지 예, 그런 이제 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이와 같은 이제 베르티옹 갈튼의 이와 같은 이제 어떤 제도적인 어떤 아카이브 비버를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체계적으로 처음에 이제 정식화한 이제 인물이 그 사진도 학자이기도 한 그 작가이기도 한 알란 세큘라입니다. 또 바디 앤 디 아카이브라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 글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르면은 그 범죄자의 신체를 기술하는 체계, 그러니까 베르티옹과 이제 갈튼의 이와 같은 체계가 등장했는데, 이 두 체계 모두 사진 증거를 보다 추상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에 근거해서 말하자면 정립하고자 했고, 그래서 광학과 통계학을 결합한 것이었고, 이와 같은 통합은 19세기 시각적 재현 담론과 사회과학 담론의 광범위한 통합의 기초가 되었다. 이게 말하자면 어떻게 이제 그 사진이 이제 그 기계적이고 어떤 모던한 시대 아카이브 비버와 이제 연결되는가의 사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데이터 집합의 어떤 역사적 이제 그 어떤 은닉층 혹은 이제 이 데이터 집합에 내재한 아카이브 비버가 어떤 이제 그 역사적 이제 선례를 갖는가 했을 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그 사례들을 생각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미지 넷이라는 스탠포드의 이제 페이페이리 교수진이 이제 만든 일종의 뭐 굉장히 유명한 그 벤치마크 데이터 집합이 사실은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아카이브 열병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이거를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그 AI 지도책뿐만 아니라 여러 책에 사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그 워드넷이라는, 그러니까 기존에 존재했던 이제 그 단어 기반의 이제 그 분류 체계를 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많은 여러 이제 뭐 그 인물, 풍경 뭐 등등 뭐 그런 건물 등의 사진들이 포함된, 그건 이제 예를 들어 툼블리나 뭐 여러 이제 그래서 모은 것이죠.
그 파일의 형태로. 그것들을 말하자면 요 워드넷의 책에 따라 분류를 하고 분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말하자면은 그 아마존 메카니컬 턱에 말하자면 이제 커미션을 줘서 말하자면 이제 여러 이제 마이크로 워커들을 이제 고용해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그 태그를 달고 이제 말하자면 이미지의 이제 메타데이터를 이제 구성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든 것이 이제 그 이미지넷의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말하자면 그 이미지넷의 분류의 그 이미지 분류의 어떤 이제 그 일종의 어떤 인프라 구조 역할을 하게 되는 사실 이제 그 워드넷 이제 체계를 얘기해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와 같은 결과를 이제 오른쪽에 이제 그 이와 같은 이제 분류 체계를 갖게 되는데 여기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왼쪽에서 오른쪽 이미지넷의 분류 체계가 사물 인식의 논리로 사람들의 사진을 분류하려 드는 것에 여러 문제가 있다 하면서 이제 이 어떤 인종과 국가 정체성을 그러니까 인물 사진에 대해서 이런 범주들이 말하자면 이제 이미지넷의 분류 체계를 구성하고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불쾌하고 해로운 범주의 상당수는 이미지넷의 사람 범주 깊숙한 곳에 숨어 있다 해서 이게 사실 여기 틀딱 재소자 명사수 마약 중독자 이거 원어로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사실은 진짜 이런 단어까지 막 쓰나 할 정도의 이제 그 단어들이 막 나와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어떻게 말하자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이미지넷을 만든 이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페이페이레이 교수 등이 이미지넷을 만든 이유는 그 당시도 사실 이제 여러 CNN 이따 나오겠지만 합성고 신경망을 비롯한 딥러닝 모델들의 이제 어떤 이 연결주의적인 모델들을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델들이 있었죠. 근데 이 모델들은 결국 데이터 집합에서 돌아가는 건데 좋은 많은 이제 베리에이션들과 많은 샘플들을 가진 데이터 집합을 학습을 하면 그만큼 이 모델의 성능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모델의 어떤 개선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이 이미지넷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2년도에 말하자면은 이 합성곡 신경망을 이제 노벨상 받으신 제프리 힌튼과 이제 알렉스 그 다음에 있어요. 라스넨 K로 시작되는 항상 그분은 이름이 길어가지고 제가 기억을 항상 못하는데 그분이 함께한 이제 알렉스 넷이라는 이제 모델이 CNN 모델이 사실 이제 거기 이미지 말하자면 식별 콘테스트에서 이제 말하자면 상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1등을 먹으면서 그 모델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말하자면 이른바 오늘날을 이끈 이제 AI의 붐이 시작됐다. 이게 가장 많이 설명한 이제 AI 서사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이미지넷이 그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카이브 비버와 관련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이제 이 이미지넷은 어떤 아카이브 비버의 결과물이고 그 비버에는 사실은 어떤 이제 세계 자체에 대한 시각적 지식을 말하자면 이제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권력이 사실은 제작진들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사실 스며들어 있고 어떤 인종적, 성적 편향 등등이 스며들어 있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실패하거나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점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이미지넷 같은 벤치마크 데이터 집합의 사례는 다른 이제 이후에 여러 대학이라든지 혹은 이제 여러 연구소에서 인물 사진 등등을 토대로 만든 여러 벤치마크 데이터셋에도 유사하게 적용이 된다고 이 케이트 크로포드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건 이제 트레버 패거린과 같이 연구한 연구에 따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UTPKX 같은 이 오른쪽에 이겁니다. 데이터 집합은 이 테네시 텍사스 대학교 녹스빌 캠퍼스 연구진이 만든 것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거 일부러 제가 원어로 쓴 이유는 이게 파일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일 이름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데이터 집합을 구성하는 각 이제 이미지들 파일이 이제 나이, 성별, 인종 그리고 이제 시간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는 0에서 116까지 이건 그렇다 치고 젠더는 male or female.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말하자면요. 이것밖에 없다고 하면 non 바이너리 분들은 어쩌시란 겁니까? 자신을 he나 she로 부르시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레이스도 보시게 되면은 0부터 4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white, black, Asian, Indian, all 나머지는 그냥 다 퉁치고 others. 이게 뭡니까 도대체 0에서 4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이제 어떻게
실제로 그러니까 이 어떻게 이제 그 이 아카이브로서의 사실은 이제 그 어떤 데이터 집합이 사실은 이제 그 뭐 편향뿐만 아니라 인종과 성별을 인식적으로 구성하는 그런 이제 구성적인 어떤 역량을 갖고 있고 그것이 어떤 문제를 사실 갖고 있는가를 드러낸 사례가 되겠죠. 예, 그래서 사실 이 생성형 AI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사실 이제 좀 패턴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뭐 이미지 넷이라든지 앞에 뭐 UTK 페이스와 같은 그런 이제 벤치마크 데이터 집합은 사실 이제 그 이른바 그 지도 학습이라고 말하자면 이제 그 특정한 과제를 사실은 이제 그 부여하면 그 특정한 과제에 대한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그 결과값을 출력하는 사실 그런 이제 그 학습 방식을 위한 이제 데이터 집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말하자면은 그 인간들 많은 이제 그 아까 이제 이미지넷 사례에서 이제 그 고용된 여러 마이크로워커들의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실제로 인간이 이제 그 컨텐트 모더레이션과 레이블링을 거쳐서 만든 것이죠. 근데 이른바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을 포함한 여러 오늘날의 이제 그런 이제 생성형 AI에서 이제 이른바 학습 모델로 말하자면 인식되고 있는 바로 이 데이터 집합 레이온 5B 23억 개의 이미지 텍스트 이제 페어로 이루어진 이 뭉치들을 포함하는 이 거대한 말하자면은 멀티모달 데이터 집합의 경우는 말하자면은 이 어떤 슈퍼비전이 사실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전에 말하자면 이미지 네트에서 적용되지 않고 그래서 여기는 이 어떤 이제 이 인간과 이제 말하자면 컴퓨터 시스템이 함께 이제 그 말하자면 얽힌 그런 루프 안에서 인간 자체가 없다. 그래서 no human in the loop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말하자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이제 뭐 그 아실만한 소셜 미디어에 말하는 지브리화, 예, 그 지브리 그 폭발과 관련해서 이제 그 SBS에서 뭐 이렇게 그 약간 교양 그런 이제 기사 이런 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봤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그 중에 이제 말하자면 여기 보시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오늘날의 레이온 5 같은 데이터 집합이 어떻게 말하자면 그런 슈퍼비전을 안 거치고 말하자면 구성되는가를 이제 나타낸 이제 웹 크롤링 혹은 웹 스크레이핑 말하자면 실제 우리가 웹에서 사용하게 되는 올리게 되는 그런 이제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를 자동으로 끌어오는 그런 이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이제 그 크롤러에 의해서 사실 자동적으로 이제 많은 봇들에 의해서 모아진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생성형 AI의 경우 말하자면은 일단은 2.5빌리언이니까 사실은 과거에 이제 한 100만 정도 단위의 사실은 이미지넷의 이미지 구성하는 이제 그러니까 이미지의 수보다 훨씬 많은 진짜 이미지를 다루게 되고 그리고 저게 이제 no human in the loop의 상태에서 자동으로 봇들이 그렇게 이제 크롤링으로 진짜 이제 끌어오게 되면 사실 이미지가 지금 너무나 많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사실 그게 봇이 자동화라는 점을 따르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이미지가 자동으로 저게 끌어들여서 이제 생성형 AI의 그런 모델 속으로 피드가 되고 있고 그걸 우리가 사실은 인간의 이제 어떤 인식으로는 사실 그거를 컨트롤하거나 심지어 어떤 측정하거나 인식하기가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21세기에 이제 말하자면 빅데이터 시대에 말하자면 이제 너무나 많은 여러 이제 플랫폼들과 너무나 많은 기기들과 그리고 그와 같은 이제 모델들이 진짜로 이제 이미지를 자동적으로 이제 인식하고 읽어내고 다시 반응하고 그와 같은 상황을 뭐 이제 이른바 이제 어떤 대량 이미지의 시대, 매스 이미지의 시대로 얘기하는 분들이 좀 생겼습니다.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유시파리카가 이제 함께 편집한 포토그래피 오브 더 스케일이라는 이제 엔솔로지에서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진들을 보고 있는데 그 사진이 사실은 어떤 그 전에 이제 어떤 사진이 말하자면 이제 태어났던 그런 이제 기계적 근대적 미디어 시대의 그런 이제 스케일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사실은 이제 너무나 많아졌고 그 처리와 어떤 인식의 방식도 이제 인간의 어떤 어떤 스케일을 넘어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컨트롤하기 힘들게 됐다는 것이죠, 사실요.
이와 같은 이제 어떤 입장을 좀 피력한 최근의 사례로서 이제 프랑스의 이제 뭐 학자인 페테르 젠디가 이제 이건 이제 최근에 영문판으로 나온 거다. For an Ecology of Images. 그러니까 이미지의 생태학을 위하여라는 책을 이제 냈는데, 여기서 생태학이라는 건 사실 이제 새로 어떤 이제 오늘날의 그런 이미지의 폭증을 어떻게 역사적이고 현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이제 이 샌디가 사실 제시한 어떤 좀 개념적인 어떤 접근 방식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샌디가 이제 어떤 이콜로지를 이제 필요성을 제시하는 어떤 조건으로서 서술하는 것이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것은 항상 이제 오늘날 이 네트워크 속에서 항상 발현형을 뭔가 파편적인데 그것이 또 결합이 될 수 있고 응축되고 응고돼서 형태를 갖추지만 또 해체되고 분해돼서 원래대로 재구성되거나 다르게 재배치될 수 있는 단편들로 분배된다. 그러니까 사실 개별 이미지가 개별 이미지로서의 단독성을 갖는다라기보다는 사실 뭔가하고 항상 연결돼서 언제나 어떤 변화와 파편화, 어떤 재구성에 종속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로 놓고 보게 되면 이 스케일은 사실은 어떤 특정한 인간의 어떤 실천으로 사실 환원돼서 어떤 구획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고요. 아마 이것이 말하자면 오늘날의 이제 어떤 생성형 AI를 지탱하고 있는 어떤 아카이브 열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특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어떤 연산적인 어떤 계산적인 컴퓨테이셔널 어떤 아카이브 비버라고 저는 오늘날의 상황을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합성 열병에서의 좀 합성 열병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거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용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저 우리가 생성형 AI를 써봐도 사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텍스트 투 텍스트 모델, GPT와 같은 모델을 쓸 때도 사실은 우리는 무수한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 존재한 텍스트들의 아카이브 속에서 사실 모델이 사실은 이제 인간과 유사한, 때로는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의 입장으로 볼 때는 문법적으로는 말이 되지만 어떤 의미론적으로는 너무나 부조리한 그런 텍스트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AI가 작동한 기반은 이 보리스 그로리스 큐레이터이자 학자이기도 한 이제가 말했듯이 애초에 결국 생성형 AI라는 것이 가르쳐 준 것은 애초에 AI가 작동한 기반이 되는 역사적으로 축적된 텍스트의 양이라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과거의 것이 어떻게 현재의 관점에서 말하자면은 정의되거나 표명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가르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말하자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프롬프트에 따라서 우리가 텍스트와 이미지를 생성하면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어떤 문명 전체가 이 역사적 순간에 내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자면 현재이자, 그러니까 현재가 말하자면 이제 스스로를 이해하는 방식이자, 근데 이해하는 방식은 바로 이 역사적으로 축적된 텍스트의 양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그로이스는 이 어떤 생성형 AI를 이렇게 시대 정신기계, 자이트가이스트 머신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이제 어떤 이 생성형 AI가 어떻게 아카이브 비버와 연결이 되는가를 가르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겠죠. 물론 이제 이런 어떤 컴퓨테이셔널 아카이브 열병은 말하자면 많은 불안정성과 어떤 문제점을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미지넷의 사례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생성형 AI의 어떤 함의 중에 하나는 이미 이미지넷 시대부터 사실은 문제가 됐었던 그런 데이터셋의 어떤 편향을 말하자면 사용자의 그런 화면,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표면으로 끌어올렸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신 이미지가 이 블룸버그에서 작년에 일종의 이제 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바탕으로 여러 직업군의 화이트 칼라부터 그런 이제 이센셜 워커,
그 하우스와이프 같은 뭐 이제 직업에 이르기까지 여러 직업군의 그런 이미지들을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말하자면 생성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값을 분석한 결과 말하자면은 그 약간 이센셜 워커나 일종의 로우 웨이지드 워커, 그러니까 저임금 직업일수록 이렇게 어떤 비백인 여성 이런 이미지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더라라는 그런 이제 이 기사를 이제 내면서 인간은 편향적인데 그래서 생성형 AI는 더더욱 편향적이다. 그런 이제 기사를 썼던 것입니다. 뭐 이와 같은 이제 그 사례들은 사실 뭐 이 블룸버그만의 사례는 아니어서 뭐 이건 이제 뭐 그냥 리포트로 이제 보실 수 있어요. 이 지금 뭐 리포트에서 1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걸 그 스탠포드 대학의 이제 연구진이 말하자면 그 레온 5에서 말하자면 이제 그 어떤 아동 그런 성착취를 포함한 그런 이제 그런 성적으로 이제 해로운 그런 이제 말하자면 이 이미지들이 포함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기업들이 말하자면 이제 이 데이터 집합을 말하자면 보다 깨끗하고 보다 이제 덜 이제 편향도 있고 뭐 더 그런 이제 노력을 이제 뭐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가장 사실 이제 근본적인 질문은 그런다고 해서 과연 이 생성형 AI라는 것에 말하자면은 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개발한 회사를 이제 얘기하자면은 스테빌라이즈 될 수 있을 것인가 말하자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 안에 말하자면 불안정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점이 사실은 이제 어떤 이 생성형 AI를 말하자면 이제 어떤 컴퓨테이셔널 어떤 이제 아카이브 열병에 지배되는 것으로 본다면은 거기에는 사실 이제 어떤 기술적인 어떤 이제 변형과 불안정성이 또한 이제 포함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생성형 AI라는 것은 이제 이미 사실 어떤 이제 컴퓨터 어떤 네트워크 그러니까 90년대부터 이미 시작이 됐었던 뭐 CD-ROM이라든지 뭐 하이퍼텍스트 그때부터 시작됐었던 말하자면 이 전반적인 아카이브의 디지털화 혹은 어떤 네트워크화 혹은 이제 계산화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과정이 어떤 기존의 아카이브라는 것을 이제 변화시키는 방식에 대해서 가장 심도 있게 여러 이야기를 해온 이제 학자가 이제 독일의 이제 볼프강 에른스트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계산 수학, 즉 컴퓨터의 세계라는 것은 말하자면 결국 이제 여러 데이터들, 그러니까 벡터로 이제 변환된 숫자로 이제 컴퓨터로 연산 가능한 그런 이제 데이터들 사이의 관계의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사실은 이제 아카이브가 기존의 아카이브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은 그런 이제 관계들을 사실 구조적으로 이제 빌트인 하는 것이다. 그 속에서 말하자면 문서이건 어떤 동영상이건 오디오건 그런 기존의 어떤 아날로그화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방식과 이들 사이의 어떤 관계가 사실은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사실 어떤 수학적인 어떤 요소의 이제 연산적인 요소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말하자면 어떤 아카이브의 어떤 이제 존재론적인 성질을 사실 규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사실 생성형 AI라는 것은 그 안에 굉장히 사실은 다층적이고 어떻게 보면 복잡한 그런 수학적 연상적 절차들을 통해서 이 어떤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 잠재적으로는 지금 이제 어떤 모든 이제 오디오 비주얼 데이터가 되겠죠. 웹에서 사실은 이제 available, 그러니까 사용 가능한 그것들을 말하자면 이제 이 변환시키는 그런 이제 커다란 어떤 시스템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은 오늘날 이제 생성형 AI를 아카이브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 아카이브의 기술적 인리층이 이룬다는 것이죠. 이건 역사적 인리층이 되겠고요. 왜냐? 말하자면 이제 이와 같은 데이터셋의 문제는 사실은 이와 같은 데이터 집합 생성형 AI 이전부터 존재했던 어떤 성, 뭐 젠더, 섹슈얼리티, 젠더, 인종 등에 대한 여러 이제 비대칭적인 권력과 편향 등의 어떤 연장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역사적 인리층이 사실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각각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성형 AI의 역사적 인리층과 기술적 인리층을
이제 그 살펴볼 텐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 작품 좀 주요 작품에 대한 얘기들 하겠습니다. 먼저 이 2부와 3부를 이해를 하면서 가장 먼저 좀 전제적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두 종류의 AI 모델이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왼쪽이 말하자면은 그 제목에 나온 이제 판별 합성이라고 제가 부제했었잖아요. 각각 이거에 해당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왼쪽이 discriminative 판별형 혹은 이제 analytical 분석적이라고 이제 또 바꿔 쓸 수 있는 AI가 되겠고요. 오른쪽이 생성형 AI 혹은 이른바 합성 열경의 그 합성적인 AI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이 둘은 당연히 공유를 합니다. 당연히 이제 어떤 심층학습 혹은 이제 그 심층 심경망이라는 동일한 지평을 공유하고 데이터 집합의 학습이라는 그런 이제 그 방식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 말하자면 이 입력,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의 관계에 있어서 말하자면 확률론적인 어떤 이제 그 연산에 의해서 여러 데이터 그 포인트들, 일종의 자료점들 사이에 이제 그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통계적 분포를 이제 이 생성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결과값을 만드는 것은 이 두 개의 모델이 사실은 크게 보면 동일합니다. 근데 이 두 개는 각각 사실은 구분이 된다는 게 또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제 그 어떤 판별형 AI라는 것은 여기 이제 보듯이 그 어떤 얼굴 인식, 그러니까 face recognition 혹은 이제 여기 self driving car, 자율주행 혹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국가의 이제 여러 보험이라든지 의료 보장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 의료보험 수급자냐 수급자가 아니냐 이런 거를 이제 결정하는 혹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런 소셜미디어 유튜브 등에서 말하자면 사용자 추천 콘텐츠를 만드는 말하자면 그 추천해주는 그런 것들에 포함되는 거겠죠. 즉 어떤 사회적 문화적인 어떤 그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이제 그 제어하고 관리하는 그래서 말하자면 굉장히 이제 그 어떤 실용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그래서 말하자면 어떤 기능적인 효율성이라는 것이 중요시 되는 그런 영역이 될 것입니다. 근데 오른쪽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우리가 아는 그 생성형 AI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고흐의 스타일로 말하자면 여러 이미지들의 여러 이제 그 가능한 변화들, 베리에이션들을 만들어주는 그리고 이 작년 2월에 말하자면 세상을 놀라게 했던 이제 그 소라로 만들어진 이제 프로모셔널 비디오 이런 것처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제 책에서 주요한 질문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그럼 이것과 어떻게 관계를 지을 수 있는가? 저는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떤 생성형 AI를 개념하는 데 있어서 사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생성형 AI라는 것이 사실 여러 이 차원들이 이루어진 되게 불안정하고도 되게 복합적인 구성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기존의 미디어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것이 제가 던진 질문인데 당연히 그때 이제 기존의 미디어라고 했을 때 당연히 첫 번째는 생성형 AI로 사실 이렇게 회화, 사진 이렇게 어떤 비디오, 어떤 영화적인 동영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회화, 사진, 영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유사한 동시에 구분되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라고 한다면요.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거하고의 관계예요. 말하자면 이 어떤 판별형 AI는 생성형 AI와 어떻게 관계합니다. 두 개는 말하자면 떨어져 있는가 아니면은 연속적인가. 저는 사실 여기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 모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 오늘날 AI를 논의하는 그런 두 가지 좀 진영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이제 이른바 닉 보스, 초지성,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AI의 그런 창의성. 그러니까 어떤 머신 크리에이티비티, 그걸 그렇다 쳐요. 그건 저도 인정하는데, 그걸 말하자면 어떤 이제 인간을 넘어선 창의성.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이 창의성의 연장에서 이제 어떤 이 AI의 능력들을 이제 평가하는 어떤 되게 장밋빛적인 하이프적인 것까지 포함된 진영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비판 이론의 진영이죠. 말하자면 이 생성형 AI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것은 말하자면 많은 편향들을 낳고 아까 보여드린 그런 편향들을 낳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어떤 사회적 문화적으로 뭔가 통제되어야 되고 사실은 굉장히 사실은 이제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이제 입장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두 번째 입장에 사실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서 있으나 저는 그 두 번째 입장에 현재 어떤 논의된 방식에서 한 가지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그 생성형 AI를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제 말하자면 이런 이제 이런 식의 이미지가 있다 보면 그냥 이것이 고의 그런 이제 저 스타일 별이 빛나는 밤에 같은 데 적용된 스타일들을 단순히 말하자면 디프리케이션 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들을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저는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게 생각이고 이건 사실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써봐도 사실은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냥 간단히 몇 번의 이제 동일한 프롬프트로 말하자면 돌려봐도 사실은 이것이 단순한 카피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즉 이 학습 데이터의 단순한 출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걸로 가는 데는 뭔가 어떤 고려할 다른 것이 있다. 이 자체로 구성하게 되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에서 이것을 어떤 이행이 단순히 어떤 판별의 단순한 적용으로만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판별은 분명히 이 합성형 AI의 중요한 어떤 기원을 이루고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되게 양가적이고 어떤 이제 복합적으로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 어떤 수리 마술적 미디어란 개념은 사실 그런 어떤 양가성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자, 아무튼 그러니까 역사적 인리층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아까 이제 데이터 집합의 그런 이제 편향 등등에서 사실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사실 그 AI 지도책만 읽어도 사실 여러 그런 그 역사적 은닉층들을 사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합성열병 전시와 관련돼서만 좀 좁혀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도 썼지만은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이 데이터 식민주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말하자면은 서구에서부터 지속된 그러니까 서구와 비서구 간의 어떤 비대칭적인 그 경제적, 정치적 혹은 이제 문화적 관계에서 지속된 그런 이제 그 유산들이 말하자면 오늘날 말하자면 이제 그 이른바 플랫폼 자본주의 혹은 이제 데이터 자본주의라는 이름 속에서도 말하자면 새로운 방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그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이 말하자면은 이 생성형 AI의 어떤 역사적 은닉층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이제 그 직접적인 어떤 열쇠를 준 작품이 이제 그 호루이안과 이제 그 프리아기타 디아 그 두 개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작품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이 데이터 식민주의라는 걸 이제 그렇게 볼 수 아까 그렇게 정의한 이제 데이터 식민주의는 결국 두 가지 차원에서 작동한다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이제 데이터의 공급 및 인프라 구조에서 두 번째는 실제로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데이터의 어떻게 보면 내재된 데이터 집합에 내재된 이제 그 어떤 인식적 가치 등의 이제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 식민주의와 관련해서 사실 이제 가장 좀 체계적이고 방대한 이제 이론적 작업을 했던 이제 그 두 명의 학자가 이제 그 니콜드리아 이제 그 유리시스 메이아스인데요. 그 처음에 이거 아주 되게 좀 그 정식화한 책이 이제 The Cost of Connection 바로 이 책이고요. 그래서 부세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데이터가 말하자면 이제 그 인간의 삶을 식민화하고 그리고 이 인간의 삶을 자본주의를 위해서 appropriating 말하자면 전용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데이터 식민주의라는 것은 물리적 자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원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지식, 어떤 이제 그 문화적 가치, 뭐 어떤 인식적 가치 이런 것들도 포함하는 것이겠고요. 그런 것들도 전용한다. 이 전용이란 말이 적절한 게 아까 이제 그 레이온 5B가 어떻게 이제 그 데이터를 모은가 맞아 보세 근거한 그 웹 스크래핑이잖아요. 스크래핑 혹은 이제 그 크롤링. 그러니까 크롤링 끌어들인다. 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 그 봇 중에는 사실 그런 이제 오픈 AI라든지 여러 이제 그 빅테크들이 띄운 봇들도 포함되어 있고 사실 자기들도 다 통제를 못하는 봇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경제 권력과 인지적 권력,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치를 창출하는 권력과 지식을 지배하는 권력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수렴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이와 같은 이제 그 수렴의 방식이 과거의 식민주의를 한편에 연장하지만 그때 식민주의의 어떤 기술이나 제도만으로 환원될 수 없는 새로운 어떤 기술, 새로운 어떤 이제 그 제도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들이 이후에 이제 데이터그래프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사실 번역이 돼 있어요. 이게 사실 요거 표지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영림 카디널이에요. 그러니까 저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책은 은근히 저희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찾기 좀 힘들거든요. 왜냐 이런 데서 나오면 이런 책이 무슨 실용서, 미래서 이런 데 카테고리 돼 있어가지고 이게 찾아봐야 이게 번역됐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경우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이 책도 사실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보게 되면 참 전 밑에 이거 싫어요, 참. 구독과 좋아요가 어떻게 나를 훔쳐본지 알고 있다면 이 책을 읽어라, 참. 그런 거 신경 안 쓰고도 저는 알아서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참, 어쨌든 이 책은 그래서 이 책의 좀 이 포스트 오브 커넥션의 일종의 보급한 책이에요. 그래서 아마 아마 이 데이터 식민주의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시기에 좀 좋은 어떤 게이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또 이와 같이 강조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혀 다른 방식을 강조하고 있고, 여기서는 전 세계의 경제사회 권력 관계를 매우 불평등하고 배타적인 방식으로 조직하는 오랜 전통의 지속이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또 강조하는 것이죠. 오랜 전통.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데이터 식민주의가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가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추출이라는, extraction이라는 키워드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AI 지도체로 가게 되면 2장의 이제 지구라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루이스 멈포드의 개념을 가져서 커다란 이제 또 다른 종류의 거대 기계로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 뻗어 있지만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산업 인프라 공급 사설, 인간 노동에 의존하는 기술적 접근법의 집합이고, 그리고 저러한 집합이 작동하는 어떤 이제 일종의 오퍼레이션은 추출이라고 하는 것. 근데 여기서 추출이라는 건 여러 층위를 갖습니다. 데이터의 추출도 포함되어 있고, 바로 저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원의 추출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자원들의 이동을 위한 어떤 이 물류 체계에서의 이제 노동력과 여러 시설, 영토의 추출까지도 사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제 추출이라는 것은 여러 또한 이제 어떤 레이어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추출이 말하자면 특히 이제 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땅과 광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지구 전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 것이고, 결국 오늘날에 말하자면 이제 그런 어떤 데이터 센터나 이제 거대한 GPU를 포함한 그와 같은 어떤 AI라는 어떤 미디어 복합체라는 것은 결국 지구 전체를 원료로 활용하고, 그래서 지구 전체가 추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질학적인 어떤 이제 차원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 이제 가장 이제 체계적인 어떤 이론을 제시한, 이 개념을 제시한 인물이 이제 이 미디어 지질학의 Geology of Media의 유시 파리카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 나오듯이 이런 이제 어떤 전반적인 순환의 차원에서 봤을 때, 이건 크로포드로 다시 들어가자면, 가나, 파키스탄 같은 나라의 전자 폐기물 하체장에 결국은 데이터에 이 쓰레기가 매립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또 이제 추출이 되고, 여러 이제 광물들이, 여기서 프랙탈적 공급사슬이라고 하는. 자, 이 지점에서 보게 되면 왜 말하자면 이와 같은 어떤 이제 추출적인 어떤 컴퓨테이션, 혹은 오늘 어떤 추출적인 플랫폼 자본주의가 어떻게 식민주의적인 그런 어떤 역사적 유산을 현대를 연장시키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와 같은 이제 풍경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제 기기들이라든지 실제 이제 반도체 등등을, 그러니까 AI에 말하자면 어떤 기술적인 어떤 이제 이 스택을 이루는 구성 단위들이 이루는 그런 재료들은 미국에서 추출되기도 하지만 칠레 아타카마 사막이나 히토류에서 가장 이제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중국과 같은, 혹은 다른 제3세계에서 추출이 돼서 이동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좀 다른 이제 텍스트로 이제 이와 같은 데이터 식민주의가 작동하는 다른 방식을 이제 뭐 그러니까 방식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그 마르틴 아르볼레다의 이제 그 행성적 광산, planetary mine이라는 이제 개념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성적 광산은 첫째, 더 이상 자본주의의 전통적인 중심지가 서구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지리학적인 어떤 그 스코프를 갖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날 사실 광산은 예를 들어서 저기 그 화웨이 같은 곳이 이제 그런 중국의 이제 IT 기업이 인텔리전트 마인 같은 이제 그 디지털 트윈의 5G 네트워크와 디지털 트윈에 의한 솔루션을 개발하듯이 이 그 새로운 기술들을 이제 작동시킨 거군요. 그러니까 AI, 그러니까 어떤 판별적인 AI와 그런 이제 그 디지털 트윈과 같은 테크놀로지가 사실은 산업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데 그 일종의 어떤 프론트 라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전통적인 그런 익스트랙션 인더스트리인 광업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또한 어떤 디지털 자본주의,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자본주의 차원에서 또 하나 이제 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른바 우리가 미세 노동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들.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미지넷에서의 그 아마존 메카니컬 턱의 사례가 사실 이제 오늘날에도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아마존 메카니컬 턱 같은 데서 이제 매개 두고 이제 말하자면 이 고용되는 혹은 그런 이제 이 노동의 사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뭐 고스트 워크, 마이크로 워크 이런 용어들을 이제 쓰게 되면서 이런 어떤 오늘날의 시스템 디지털 공장, 디지털 팩토리라고 얘기하는 이제 이 최근에 어떤 비판 노동 관련 그런 연구들이 이제 있고 그게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디지털 팩토리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마이크로 워크를 제안한 이제 필 존스의 이제 그 얘기를 보게 되면은 맞아 이와 같은 미세 노동에 종사하는 상당수가 남반구, 남미, 뭐 인도 대륙 등에 거주하고 있다. 이미 여기서부터 왜 말하자면 이런 이제 미세 노동이 말하자면 디지털 식민주의, 그러니까 데이터 콜로니얼리즘과 사실 연관이 되어 있나를 여기서 이미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북반구에도 이런 이제 좀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고학력자들이 이런 걸 종사하지만 남반구에도 많이 퍼져 있다. 맞아. 그런 점들이요. 예. 그리고 사실 이것들이 어떤 봉사하는 대상은 1세기에 말하자면 빅테크 기업이 되는 것이겠죠. 주로 이제 거기서 이제 노동을 어떤 외주화해서 분산시키는 뭐 그런 점들 많이 알려진 사례가 챗GPT 초기에 이제 타임즈에서 나온 이제 신층 보도 이거죠. 뭐 이 보도의 요점은 그거죠. 사실은 이제 결국 GPT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존에 사전학습이 됐어야 되는데 사전학습 데이터로서 말하자면은 많은 이제 텍스트 말뭉치들을 이제 다뤘어야 됐고 그것들이 사전에 뭔가 스크러빙, 세척이 됐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말하자면은 이 오픈 AI가 케냐의 아웃소싱 회사를 통해서 그쪽에 이제 케냐 쪽에 말하자면 일종의 많은 고스트 워커들, 그러니까 마이크로 워커들을 이제 고용해서 그들이 말하자면 이 텍스트의 컨텐츠 모더레이션과 레이블링 담당을 했고 그리고 그들은 말하자면은 말하자면 이제 어떤 성적으로 불편하고 그래픽한 그런 이제 묘사들에 노출이 됐고 그리고 그것은 되게 아주 이제 외상적인 경험이었다라는 이제 심층 보도 기사가 났었죠. 이것이 말하자면 이제 데이터 콜로니얼리즘의 어떤 하나의 또 사례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어떤 노동의 차원 그리고 자연자원의 차원, 로지스틱스의 차원 등등 말이죠. 자, 이와 같은 이제 이해를 갖고 이제 우리가 이제 호르이안의 The Biggest of History and the Grounds of Intelligence를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이 작품에서 사실 가장 좀 처음과 끝에 이제 다뤄지는 대상은 말하자면 이제 이거죠. 말하자면 구글 아트 앤 컬처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어떤 작가가 이제 아트 셀피라는 이제 그러니까 사용자 셀피를 미술관에 이제 소장된 초상화 데이터베이스와 자동적으로 일치시키는 앱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거기서 보니까 그 앱의 데이터베이스에 싱가포르의 사회적 리얼리즘 화가인 추아 미야티의 그림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그게 어떤 질문의 시작이었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이제 학습 데이터로서의 미술관 소장품 디지털 아카이브를 지탱하는 다양한 어떤 역사적 기원, 즉 제가 이제 역사적 은닉층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이 시청각적인 에세이 담화로
말하자면 재구성한 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그 작품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는 부분은 이제 그 여러 역사적 은닉층들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인구의 통제, 네트워크라는 건 도시 계획에서의 어떤 이제 이 인력의 배치와 인구의 배치와 통제와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2차 대전의 이제 사이버네틱스와 또한 이제 이제 만물 그런 기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어떻게 이제 인간의 어떤 심리적 정체성, 나아가서 이제 인종적 정체성과도 연결이 되는가. 그리고 이것은 나아가서 이제 그 70년대 이제 싱가포르의 그런 이제 초기에 그 네트워크화된 도시 계획은 오늘날에 말하자면 이제 스마트 시티로 연결이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파트에서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이제 그 70년대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싱가포르의 이제 그 네트워크로서의 어떤 도시 계획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이제 이 1세대와 2세대 이건 사이버네틱스에서의 이제 이 네트워크 개념 혹은 이제 피드백을 포함한 어떻게 보면 시스템으로서의 이제 어떤 도시 개념을 사실 이제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군사적 통제적 기원. 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폴 에드워즈의 더 크로스월드 같은 그러니까 폐쇄적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피드백을 포함한 폐쇄적 세계예요. 사실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그전에 완전히 닫힌 세계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기 자체로 이제 인식하고 추론하고 제어하고 말하자면 애답테이션이 가능한 어떤 이제 적응이 가능한. 그리고 그것은 말하자면 이제 도시 계획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러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어떤 계산 기기로서 2차 대전 이후에 도시가 재인식된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도시의 상을 구축하고 실제적으로 어떤 이제 이 설립하는 데 있어서 결국 이제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말하자면 어떤 이제 불확실성을 포함한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이제 시스템으로서의 도시를 사실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 이제 말하자면 그런 이제 스마트 도시를 포함한 어떤 스마트함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그런 이제 인구의 이제 관리를 사실은 수행했던 그런 이제 제도들의 어떤 역사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인구라는 것은 사실 등질적인 인구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분명히 거기에는 어떤 불균등한 어떤 이제 데이터로서의 이제 어떤 분배와 분산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것이 말하자면 어떤 통제되어 있다고 해서 시스템이 스마트하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뭔가 어떤 이제 오늘날 얘기하는 회복 탄력성을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미래의 잠재적 위험, 어떤 미래의 불확실성, 그런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는 항상 그런 이제 불확실성과 잠재적인 리스크에 열려 있고, 그것이 말하자면 일종의 디폴트가 된 상태에서 새로운 어떤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상태로 나아감으로써 스스로를 말하자면 회복하는 방식으로서 이제 개념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회복 탄력성 개념이 사실은 이제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컴퓨터화된 네트워크 속에서의 어떤 정보 개념과 사실 이제 연결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 호르이안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이제 70년대 도시계획에서 스마트 도시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흐름 속에는 분명히 그런 이제 소수 말하자면 거주자인 인도 이주 노동자를 포함 인도계의 이제 주민과 말하자면 이제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그런 파퓰레이션들에 대한 어떤 식민적 통제, 그런 이제 지속이 사실은 존속이 이제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아기스타디아의 이제 터빈 트로픽스는 호르이안의 그런 분석적인 이제 에세이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추출의 역사, 아까 말씀드린 것 어떤 추출 자본주의의 역사와 어떤 이제 현재를 사실 이제 시각화합니다. 3차원 컴퓨터 그래픽에 보면 이제 볼텍스 다이나믹스라고 있거든요. 소용돌이 역학이라고. 그 알고리즘으로 생성된 여기 나온 붐이라는 이제 BUMI라는 가상적 물질의 여러 운동들을 제시합니다. 여기 보면 근데 켜켜이 쌓인 사람은 이
광물과 나선을 괴롭힌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추상적이기도 하지만 되게 여러 구체성들을 사실 포함한 추상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 이미지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저 고무나무의 표면을 환기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사실 이제 저 동남아에서 사실 이제 과거 플랜테이션 농업 때부터 사실 서구에서의 이제 그런 추출의 대상이 사실 고무액을 추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리터럴한 추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거 식민주의.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이제 동남아시아의 그런 이제 플랜테이션의 관행을 사실 넘어서고, 그러니까 관행을 분명히 환기시키고, 그러나 그걸 넘어서는 방식으로 두 가지의 시간성을 제시하는데, 한편으로는 오늘날에 진행되고 있는 말하자면 이제 데이터 추출을 포함한 그런 데이터 자본주의의 이제 현재라는 시간성이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뭐 이제 그런 나무, 뭐 광물 그런 것들을 포함한 말하자면 히토류, 뭐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오늘날에 말하자면 이제 일종의 채굴 산업, 마이닝 인더스트리가 사실 대상화하는 그런 광물들과 어떤 물질들의 지질학적인 어떤 심층 시간의 역사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작품엔 적어도 세 개의 시간성이 사실은 교차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개의 어떤 이제 시간적 레이어가 말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위쪽은 이제 이 작가 프리아기타 디아의 프로젝트에 대한 디스크립션이고요. 이 작품과 관련된. 그래서 이제 이 오늘날의 그런 데이터 추출 프로세스는 플랜테이션 시스템의 권력 역학을 반영한다. 즉 식민지 노동이 원시 노동력과 자원을 제공했던 것과 유사하게 식민지 노동에 비유되는 사용자들은 디지털 활동을 통해서 원시 데이터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 원시 데이터에서 파생되는 가치는 플랜테이션 경제의 이익과 마찬가지로 주로 글로벌 북부에 본사를 둔 기술 기업에게 불균형적으로 혜택이 돌아간다.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런 점을 이제 한편으로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환기시키면서 다른 한편 이 열대 파워 터바인 트로피스한 작품은 캐슬린 유서프라는 이제 학자가 어떤 지질학, 어떤 이제 인류세에서의 지질학에 내재된 그런 어떤 오랜 그런 인종주의, 식민주의의 그런 이제 어떤 증상들을 얘기하는 그런 어떤 이제 이 주장을 한편으로 환기시키는 방향으로 나레이션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에 따르면은 지질학이라는 geology라는 어떤 이제 보캐블러리 어휘집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재산 혹은 속성의 이름으로서 특정한 추출의 양식이 구성되고 배치되어 영토와 주체성의 레지스터에 걸쳐서 소유권의 박탈을 시행한다라는, 즉 말하자면 어떤 땅, 광물, 어떤 자연자원의 추출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이제 인종적인 것에 사실은 이제 대한 그런 이제 추출, 맞아요. 이제 비서구 인종, 그리고 그런 어떤 역사들과 사실은 긴밀하게 얽혀져 있고 사실 서로 결부돼서, 그러니까 서로 이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유소프가 이제 이 빌리엄 브렉 Anthropocene and Ore 넌이란 굉장히 짧지만 꽤 임팩트 있는 책에서 주장했던 바인데, 그런 점들을 사실은 좀 환기시킬 수 있는 어떤 사변적 서사를 이제 되게 모호하지만 어떤 입체적인 그래픽을 통해서 풀어냅니다. 예, 그리고 남은 부분 좀 빨리 할게요. 예. 이제 기술적 인리층으로 갈 건데, 제가 얘기하는 이제 어떤 수리 마술적 미디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원래 이게 T잖아요. 수학을 나타내자면요. T를 G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일종의 이 두 개 합성어를 뜻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개념을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오늘날 생성형 AI, 그러니까 이제 달리가 사실은 이제 달리를 위해서 생성형 AI와 생성형 AI가 만드는 그런 이제 어떤 결과물, 그러니까 출력 데이터가 사실은 이 일종의 수학적 절차, 수학적이고 연산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실은 구성된다는 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생성형 AI의 어떤 매체 특정적인 어떤 기술적이고 매체 특정적인 특성을 나타내요, 한편으로는요. 근데 여기에 이거를 G로 바꾸면 무엇이냐? 말하자면 G로 바꾸게 되면 그와 같은 수학적이고 연산적인 절차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말하자면은 어떤 여기서 이제 매직이라는 건 좀 폭넓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러 이제
반응들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미적인 어떤 효과들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수학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수학적인 결과물이면 사실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어떤 이제 명제의 증명이거나 아니면은 되게 그런 기능적이고 되게 그런 유틸리타리안 말하자면 이제 그 어떤 이제 효능감 있는 그런 이제 그 어떤 이제 어떤 이성에 따른 그런 결과물만 가리키게 될 텐데,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를 몰게 되면 자율주행차는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그건요. 거기서 엇나가는 건 사실 그거는 뭐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재난이거나. 근데 생성형 AI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그런 원래 그런 AI에서, 그러니까 판별형 AI에서부터 비롯된 그런 어떤 이제 도구적 이성이라든지 효율성으로 활용되지 않는 여러 다양한 이제 어떤 미적 효과들을 낳게 되고, 심지어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사진, 영화 등에 대한 가정까지 이렇게 뒤흔드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 점을 나타내는 것이 사실 이제 그 매지컬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놨다는 건 뭐냐면은 아까 이제 그러니까 판별형 AI와 생성형 AI의 관계로 가게 되자면은 이 두 개가 얽혀 있다는 거예요. 생성형 AI는 한편 판별형 AI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판별형 AI가 의도한 그런 어떤 이제 그 효율성, 어떤 도구적 이성으로 활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결과물을 낳는다는 점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을 어디서 따왔냐면은, 뭐, 이거는 이제 많이 인용되는 그 확률론적 앵무새 얘기죠, 사실요. 이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오늘날 이제 텍스트 투 텍스트 이미지 모델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그 어텐션 메커니즘에 의해서 말하자면요. 우리가 쓰는 언어가 한 단어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올 것인가를 사실 이제 그 문법을 배우지 않아도 그 모델이 문법을 실제적으로 이제 익히지 않아도 계산해서 사실 추론할 수 있고 그것이 생각보다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번역부터 자동 텍스트 생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떤 꽤 그럴듯한 텍스트를 만들지만은 그러나 어떤 이제 우리의 언어 활용에서의 어떤 맥락적 이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른바 어떤 이제 환각,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통칭되기도 하는 그런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이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테드 참.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이제 그 뭐 한겨레에서 이제 AI 포럼에서 이제 그 스피커에서 했었던 이분은 이제 그 유명한 챗GPT는 저 JPEG의 블러리 파일이다. 블러리 이미지다. 를 포함해서 사실 비판적인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비판적인 얘기의 다른 버전이 이겁니다. 결국 AI라는 것은 응용 통계다.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이 대량의 텍스트에 대한 통계 분석에서 말하자면 이제 어떤 꽤 그럴듯한 정보들을 추출해서 이제 만들어낸다. 근데 아무도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statistics 여기도 이제 보게 되면 사실은 스토카스틱 확률론적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제 매스매지컬에서 매스매티컬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히트스타일도 말하자면 이제 자신의 이제 그 셀프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한 히트스타일 이미지를 만들어주세요 했더니 말하자면 이런 이미지가 나왔고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의 그 레이온 5B를 이제 봤더니 이걸 자신의 작품의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이런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은 말하자면 이 데이터셋의 이미지를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어떤 여러 가지 것들 합성하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합성물이다. 근데 그 합성의 어떤 메커니즘은 무엇이냐? 말하자면 이 어떤 데이터 집합을 이루고 있는 어떤 그런 상관관계들, 가장 그럴듯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적으로 모인 여러 이미지들의 어떤 특징들이 사실 이렇게 모인 결과다. 그래서 말하자면 평균 이미지라는 말을 쓴 거예요. 상관관계에 있는 평균의 표현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왜냐하면 데이터셋에서의 말하자면 어떤 유사한 말하자면 가까운 이제 그 확률 분포에 근거하기 때문에 임의의 환각이 아니다. 그건 말하자면 벡터 좌표에서 파생된 것이고, 근데 그 벡터 좌표는 무엇에 기초하느냐? 여기에는 많은 이제 인간의 이미지, 어떤 사회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고, 아까 이제 이미지넷이라든지, 아까 이제 블룸버그에서의
그 실험의 결과 있잖아요. 어떤 사회적 유형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편향들 말하자면 이제 그러니까 잠재적인 편향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의 환각과는 거리가 먼 어떤 합성물이다. 근데 합성의 결과는 확률론적인 결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평균인데 이건 또 이제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그럴듯한 이미지라기보다는 그냥 되게 평범한 이미지, 그냥 좀 그 가치가 그냥 되게 낮은 그런 이제 미인 이미지다. 그런 뜻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편으로 또 이제 스타일은 저기 또 이제 과시 매지컬, 되게 유사 마술적이라는 표현으로 이런 식의 그 생성형 AI 이미지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스타일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이 스토카스틱, 다른 한편으로는 과시 매지컬, 이 두 개를 같이 본 거예요. 저는 그렇다면 이 두 개의 관계를 사실 설명하는 것이 생성형 AI에서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게리 마크스라는 이제 저 CS 쪽에 그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소라가 처음 나왔을 때 소라를 비롯해서 그런 런웨이에서의 그런 이제 비디오 제너레이터와 같은 그런 식의 이미지들을 이제 여러 개 이제 살펴보고 이제 그 분석을 했었어요. 그 분석의 요지는 뭐죠? 양가적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판타스틱하다. 굉장히 아주 이미지가 너무나 사실적이고 되게 그 아주 시각적으로 굉장히 스펙타큘러하고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이건 누가 다른 사람이 분석해 놓은 건데 사실은 이제 말하자면은 개들이 갑자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놀다가 이거 말하자면 옷 제너레이터 된 건데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뭐 튀는 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그냥 카메라로 촬영한 개 이미지나 어떤 피사체로 보기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글리치들과 어떤 부정확한 어떤 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운동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취를 리얼하다는 겁니다. 초현실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는 취를 리얼, 판타스틱 말하자면. 그런데 사실 마커스의 결론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소라 같은 모델을 오픈 AI에서는 어떤 월드 모델, 그러니까 세계를 모사한 세계의 시뮬레이션으로 가는 어떤 패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특징들로 인해서 소라는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런 월드 모델로서의 역할을 지금 머저리 할 수가 없다. 지금은 말하자면 오히려 몰핑이나 스플라이싱에 가깝다. 이미지가 시간에 바뀌면서 어떻게 변하냐에 대한 모델이지 실제 어떤 세계의 어떤 엔티티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냐에 대한 모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이미지가 어떻게 시간을 가면서 변하냐, 몰핑 이런 게 사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흥미로운 지점이거든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어떤 매지컬한 차원이란 것이죠. 말하자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마커스의 경우에도 어떤 이 모델이 불완전하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실적이고 굉장히 어떤 봤을 때 인간의 관찰자에 보기엔 놀라운 결과가 만들어진다. 저는 그런 점들을 이제 보면서 매스 매지컬이라는 개념을 좀 보완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말하자면은 사실은 이 부분은 좀 간략하게 넘어갈 텐데 판별형 AI에서 이어지는 그런 10년간의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실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CNN이 사실 중에 판별형 AI거든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레코그니션이라든지 페이스 레코그니션에 탁월한 그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셋에서 이제 어떤 유사한 이미지들을 이제 찾고 분류하고 식별하는 거기에 탁월한 모델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얼굴의 특정한 어떤 유형들을 고차원적인 어떤 벡터 확률 분포로 추출해서 어떤 이 유형을 하나 만든 거죠. 그게 말하자면 고유 얼굴, 아이겐페이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와 같은 이제 판별형 AI는 이미지 전체를 사실은 이제 다 완전히 쭉 스캔해서 그 데이터 모두를 다룬 게 아니라 주요한 것들을 뽑아내서 그거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고유 얼굴, 어떤 인간의 얼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와 같은 좀 유령적인 형태, 흐릿한 형태로 사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요. 그게 나중에 복원이 되는 것이 아웃풋에서의 이제 결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판별형 AI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자면 이제 생성형 AI라고 어떤 아키타입이라고 할 만한 지금 관점에서 바로 적대적 생성 신경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CNN과 그 간과의 관계는 사실은 서로 긴밀히 얽혀 있어요. 이게 떨어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뭐 이건 이제 이 부분도 사실 이제 교과서로 많이 알려진 것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 GAN에는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가 있고, 판별자, 생성자는 입력 데이터에 대한 임의의 샘플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판별자는 그 중에서 말하자면 학습된 이제 이 분포에 따라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얼마나 가까운지를 말하자면 이제 계속 이제 추려내서 말하자면 확률 분포에 제일 가까운 이제 근사치를 추정해가지고 말하자면 여기 출력값을 내는. 그렇다면 여기서 생성자와 판별자 사이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판별이라는 것은 결국 말하자면 우리가 많은 데이터에서 예를 들어 고양이 하는 것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사실 나누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이제 원래는 판별형 AI의 주요한 어떤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요. 이 데이터의 어떤 유사성에 따라서 분류해내는 것.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GAN이라는 것은 사실 바로 판별형 AI하고 동일한 어떤 인식적 가치를 공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자면은 다른 아키텍처와 이제 랜덤 제너레이터라는 것을 통해서 말하자면은 생성으로 말하자면 변화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은 아예 새로운 모델을 만든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판별형 AI의 어떤 변주이자 그 과정에서의 어떤 새로운 아키텍처의 도입으로 말하자면은 그런 이제 기능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유사한 이미지들, 즉 딥페이크와 같은 것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스타일관, 이후에 이제 간의 이제 여러 변화형, 그 중에 스타일관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말하자면은 오늘날과 같은 생성형 AI에 사실 가까워지게 됩니다. 사실요. 여기에 말하자면은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이 추출의 대상이, 그러니까 항상 이제 판별형 AI든 생성형 AI든 중요한 점은 어떤 훈련 데이터의 주요한 특징들을 추출하는 것인데,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는 것인데, 익스트랙션의 대상이 단순히 어떤 이미지의 컨텐츠를 넘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밝기, 명도, 채도. 사실 이건 이제 그래픽의 차원에서 원래 되게 쉬운 거예요. 원래 거기서부터 다 픽셀 단위로 하면 원래 다 거기서 기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추출을 해낼 수 있다라는 어떤 전제 속에서. 근데 그 추출의 대상이 그런 이제 어떤 얼굴의 특징과 같은 그런 식의 특징, 콘텐츠상의 특징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어떤 이 이미지의 어떤 형식적인, 이른바 어떤 미술사나 등등에서 스타일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저도 추출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추출의 대상이 돼서 말하자면 하나의 이미지에서 다른 이미지의 스타일을 이렇게 가져와서 포갤 수 있는 그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아키텍처가 말하자면 구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식의 방법의 전제는 어떤 이미지의 많은 것들이, 이미지의 어떤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말하자면은 무작위로 추출될 수 있고 확률론적으로 계산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의 어떤 이 이미지에서 다른 이미지로서의 어떤 트랜스퍼를 포함한 연산과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퓨전 모델은 사실 두 가지 차원에서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혁신을 가져왔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수학적인 어떤 가우시안 노이즈를 더하고 뺨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원본 이미지 이 입력 데이터의 어떤 특징들이 다시 이제 극단적으로 압축되고 추상화됐다가 다시 원상태로 가깝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아키텍처를 이제 좀 구상했다는 거, 이게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이 안에 잠재 공간에서 여러 많은 특징들이 사실은 기존에 말하자면 판별형 AI로 환원될 수 없는 여러 특징들이 서로 상관관계로 연결되고 연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의 어떤 내용적 특징, 스타일적 특징, 그리고 어떤 이제 그래픽적인 이제 매니퓰레이션들, 그것들이 말하자면 다 어떤 이제 벡터화된 형태로 잠재 공간에서 다뤄지게 되고, 그리고 잠재 공간에서 서로 얽히게 되는 것은 말하자면 프롬프트를 포함한 프롬프트의 이제 입력과 연동된 이미지와 텍스트의 페어링까지, 말하자면 임베딩들의 페어링까지 포함하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입니다, 바로.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의 이제 특징들은 기존에 말하자면은 앞에서 CNN 시대의 그런 식의 모델로 환원될 수 없는
많은 그래픽적 유동성과 복잡성을 더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사실은 이 판별형 AI를 초월하는 부분이 됩니다. 연결이 되면서도. 그래서 이제 이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차원에서의 어떤 역설은 뭐냐면, 이 부분은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간단히 말씀드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든 절차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 말하자면 시각적인 요소들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벡터를 다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시각적인 요소들을 다루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플랫폼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그 페이스북에서 어떤 이미지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추천이 된다든지, 여러분들의 폰에서 말하자면 이미지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자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시기에 본인이 찍은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메모리로 나온다든지, 생성형 AI를 통한 어떤 이미지의 생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모두 비시각적인 요소들, 수학적인 벡터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비시각적인 요소로 우리가 아는 시각적인 요소들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사실은요. 거기에 사실은 오늘날의 그 역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다루는 어떤 이제 생성형 AI에서 특징들의 시각화라는 것은 사실은 원래 갖고 있는 이미지의 고유한 어떤 그대로의 복제가 아니라, 사실은 본래는 이제 비시각적으로 다뤄지는 이와 같은 이제 그 차원들을 말하자면 어떤 식으로든 간접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일종의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봐야 된다. 그런 시각화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부분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말하자면 우리가 보는 세계의 시각적인 어떤 지각과 어떤 지식에 사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오늘날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역설이고 생성형 AI의 사실 주요한 효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날의 이제 그런 생성형 AI가 시각 미디어를 지배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총체적인 어떤 작동화, 총체적인 수학화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이제 MRI 같은 것이라든지 과학 데이터 이런 것들은 맞으면 오늘날 합성 데이터를 많이 활용해요. 그러니까 MRI 어떤 부분 잃어버린 부분을 이제 합성 데이터로 복원한다든지 등등.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어떤 과학적인 어떤 이제 그런 활용이라고 한다면요. 말하자면 이제 과학적 어떤 시각적 증거가 어떻게 이제 과학적 지식의 이제 객관적인 지표로 쓰이게 되는가.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을 넘어서 어떤 예술과 어떤 문화에서의 미디어의 영역이 된 것이죠. 바로 오늘날 이와 같은 이 지브리 스타일의 말은 바이럴화와 같은 이와 같은. 그러니까 어떤 이제 사이언스의 전통과 어떤 엔터테인먼트 혹은 이제 컬처, 아트의 전통 두 개 모두에 있어서 이 생성형 AI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하자면은 당연히 우리가 그전에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가정하고 있던 여러 개념들을 사실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작동시키거나 아니면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제 잘 알려진 사실 딥페이크 이미지인 거죠. 이 포프 프란시스하고 트럼프.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트루스 클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있는데 그 트루스 클레임이 사실은 이제 단순히 이게 거짓일 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트루스 클레임이 검증되기 위해서 우리는 AI 제너레이티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검증 도구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강조한 어떤 이게 진짜야 라고 하는 어떤 가리키는 어떤 그런 이 이미지의 힘이 소셜미디어의 그런 이제 이미지의 순환을 통해서 사실은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이 자체만 보면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와 이미지에 대응하는 지시체 사이의 관계로 지탱하던 어떤 이른바 우리가 진실 가치 혹은 지표성이라는 것이 이미지와 어떤 레퍼런트, 지시체 사이의 1대1 대응으로는 더 이상 설명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는 많은 네트워크들을 봐야 된다라는 것.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제 생성형 AI의 그런 수리마술적인 어떤 효과를 두 개의 어떤 얼굴을 가진 걸 보는데, 한편으로는 지브리 이미지가 그렇듯이 너무나 사실은 익숙한 이미지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형화된 이미지, 어떤 우리의 어떤 문화적으로 존재했던 여러 특질들, 스타일들에서 어떤 되게 전형적인 것들을 모아놓거나 다시 이렇게
이렇게 재생한 듯한 이미지.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좀 기이한, 뭔가 좀 알 수 없는, 뭔가 좀 약간 뭔가 찜찜하게 만드는 그런 얼룩들이 남아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이 두 가지가 모두 동일한 어떤 기술적인 어떤 생성AI의 기술적 은닉층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렇게 씁니다. 괄호치고 unfamiliar image. 그러니까 한편은 이걸 보게 되는 거, 한편은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괄호가 쳐진다는 것은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기술적 은닉층에서 파생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트레버 파글렌의 이 두 작업이 전 그 점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말하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프란츠 파농의 이미지를 그런 겐에 의해서 말하자면 그 고유 얼굴을 사실 재구성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런 되게 식민주의적인 전형적 이미지들의 길을 따르는 것이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작업은 어떤 성서라든지 뭐 19세기의 낭만주의 문학회에서 가져온 무슨 악마적인 것, 미스테리어스한 것, 그런 것들을 이루어진 프롬프트, 어떤 이제 프롬프트를 겐에다 돌려가지고 나온 이미지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초현실적인데 이게 말하자면 어떤 기계가 어떤 꿈이나 악몽을 읽는 듯한. 근데 이게 무슨 뜻이지? 분명히 인간이 완전히 해독하기 힘든 그런 어떤 이미지의 결과값을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패글린은 이 작품을 이제 적대적으로 진화하는 환각, adversary evolved hallucination이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패글린의 두 이미지가 사실 제가 얘기하는 unfamiliar 이미지를 어떤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 어떤 수리 마술적인 차원을 마침 제가 이제 그 호로이안의 이제 이 작품의 마지막에서 좀 볼 수 있어서 저는 되게 반가웠습니다. 이게 두 채널에서 사실 되게 약간 추상적인 이미지가 다른 채널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없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호로이안의 이제 그 끝에 이제 자기 실험, 스테이블 디퓨전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실험, 이 사실은 어떤 제 수리마술적 미디어 개념과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개념은 사실 생성형 AI를 구성하는 그 학습 데이터와 그것이 합성하는 어떤 추적 데이터 사이에는 굉장히 생각보다 큰 어떤 복잡성과 간극, 어떤 인식적, 지각적인 간극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에 이제 전시된 작품들, 이제 마지막 이제 비무빙 이미지 작품 중에서 이제 정영호 작가하고 이제 방소연 작가의 작품이 그런 간극을 드러낸 동시에 그 간극에서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영호 작가님의 이제 베이스 쇼핑 시리즈, 이제 이 왼쪽에, 예. 그게 이제 그런 걸 탐구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 나온 게 이제 이 작품과 관련된 작가분의 이제 스테이트먼트고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의 삼위일체는 표면 아래 감각의 구조를 흔든다. 기술의 삼위일체가 촉발한 변화는 표면보다 구조에 한한다. 소셜미디어는 본서의 4억 개의 데이터 센터의 서버에 존재하지 않는다. 등등.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에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게 다 얽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하나로 사실은 말하자면 우리가 이런 어떤 생성형 AI를 우리가 미디어로 간주하자면 이 미디어가 그냥 모델이냐, 데이터 세트냐, 플랫폼이냐, 아니면 데이터 센터나 여러 서버냐, 그 모든 것들이 다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어떤 미디어의 어떤 결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특징지어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어쨌든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인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실 이 작업들은 이미지 캐시를 다 이제 작품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사진들은 우리가 이른바 어떤 스톡 사이트라는 거 있잖아요, 사진들. 거기서 이제 많은 어떤 인물 사진들, 그리고 그 인물 사진들 이제 스톡 사이트에서 보게 되면 포즈나 성별, 나이, 인종 등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분류 메타데이터나 태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실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말하자면 물리적으로 프린트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 이 프린트한 결과를 이 밑에 거기서 보시게 되면 여러 격자들이 있거든요. 많은 이제 사선, 격자들이 있는데 그 격자라는 것은 바로 말하자면은 원래 이미지라는 것이 사실은 그냥 그 자체의 이미지가 아니라 특정한 말하자면 어떤 벡터, 말하자면 데이터, 어떤 데이터의 특질, 그러니까 이미지의 어떤 특질들에서 추출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벡터들의 배열과 조직에 따라
말하자면 이 결과값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라는 점을 사실 환기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소연 작가의 이제 그 폴리모프 시리즈에서 나온 이제 지금 보시는 여러 이제 그 이미지들은 아까 이제 트레버 패그린의 이제 사실 그 이미지 그 오른쪽에 있는 그런 이제 그 적대적 그 할루시네이션 시리즈하고 뭔가 이제 좀 유사한 느낌을 이제 갖죠.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변하거나 변하게 할 수 있는 전설의 마법을 뜻하는 그런 폴리모프라는 곳 어떤 이제 발상에서 이제 파생된 이미지라고 하고요. 그 작가에 따르면 이제 그 이미지 생성기 중에 크립트랍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자면은 가상의 인물에게 그 씌운 탈의 이미지에서 얼굴과 이미지를 분리하는 그런 식의 그 작업을 수행했는데 거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에서 출발했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계속 그런 이제 학습과 추역을 반복할수록 얼굴과 탈의 경계가 계속 분명해지고 이제 뒤섞여 가지고 이와 같은 이제 그 되게 좀 뭔가 이제 기괴하고 언캐니한 그런 이제 이미지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이 이미지들은 사실 마차 한편으로는 역시 뭔가 어디서 봤다. 데자뷰의 감각을 환기시키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그걸로만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어떤 이제 그 어떤 감각을 또한 이제 그 표면에 새기기도 하는데 그런 어떤 이중성, 어디서 본 것과 같은 것의 반복과 그걸 넘어선 낯설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오늘날 이제 생성형 AI를 규정하는 주요한 미적 경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요나스 룬트의 그 작품 두 개가 있는데 뭐 이 작품들은 사실 다 이제 어떤 AI의 말하자면 그런 이제 생성형 AI가 가져온 여러 이제 그 효과들. 그러니까 생성형 AI와 그 판별적 AI의 그 노동, 예술, 뭐 인간의 어떤 삶, 거기에 미치는 이제 효과들에 대한 어떤 풍자적인 작업이죠. 그래서 이 이미지는 사실은 좀 이제 이런 어떤 그 개인들의 고백,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이제 AI에 대한 이제 어떤 비판적인 풍자를 담고 있죠. 다양한 그런 뭐 작업장 AI라든지 뭐 이제 예술, 뭐 우리가 잘 아는 얘기들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어떤 이미지의 그 형태들에 주목했는데 두 작품에서, 그러니까 이 작품 이런 The Future of Nothing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뭔가 전형적인 이미지를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한스 멜텐스의 이제 이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되게 이제 좀 약간 좀 뭔가 모노토너스하고 좀 비인간화된 그런 이제 소외를 나타내는 그런 식의 전형적인 이미지, 혹은 한편은 부분적으로 좀 에드워드 호퍼드 연상시키는 그런 어떤 스타일들을 이제 좀 다시 만드는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봤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건 파밀리아 쪽에 속하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이 The Future of Something의 경우에는 이건 이제 자조모임, 가상의 자조모임에서 말하자면 이제 어떤 알고리즘과 AI 어떤 그 AI가 어떤 개인과 사회의 어떤 주체성에 미치는 영향들을 드러내는 동시에 풍자를 하고 있죠. 근데 이미지가 말하자면 계속 말하자면 뭔가 움츠러들고 뭔가 뭉개지죠. 계속 사람의 이미지가. 그래서 이제 쉐인 댄슨 같은 작자가 이거 이제 어떤 크린지 에스테틱스, 움츠림의 미학으로 이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걸 좀 잘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낯선 차원이 되겠죠. 근데 이런 식의 미학이 사실 이제 다른 뭐 좀 그런 이제 무빙 이미지 작품들 발표되는데, 이제 존 라프만의 이제 카운터페이스 코스 같은 작품에서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쉐인 댄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존 라프만이라든지 뭐 이런 작가들의 그런 크린지한 미학이 어떤 통계적 렌더링을 통해서 말하자면 규범적 지각을 영속화하는 그런 인공적인 대응물을 인간 관계에 어색하게 마주하게 되는 순간을 이제 마련한다라는 점에서 이제 의의를 찾고 있고, 이게 말하자면 어떤 언파밀리한 부분의 어떤 이제 경향의 하나의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룬트의 작품을 이 원고의 제 마지막에 다룬 게 그런 이제 익숙함과 익숙하지 않은 어떤 두 개의 사이에서 오가면서 어떻게 AI에 대한 어떤 이제 사회기술적 시스템이자 어떤 예술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AI의 어떤 영향력을 어떻게 이제 내면하는 동시에 풍자하고 있는가, 그 점에서 좀 마지막에 이제 얘기했고요.